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무원 피살 사건 짚어봅니다. 이번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북한이 우리나라에 통지문을 보내왔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원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우리 군이 발표했던 것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피격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2일 오후 3시 30분경에 이제 북한군과 실종자가 처음으로 접촉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군 당국의 발표였고요. 네.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지나서 그 이후에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실종자를 사살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실종자를 불에 태웠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군의 발표였는데요. 이제 오늘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긴 합니다. 일단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불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네. 그럼 일단은 한 5시간 정도의 간극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이분이 사살이 된 이후에 사체를 불태웠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북한의 얘기는 뭐 사체를 불태웠다, 불태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 혈흔이 남겨져 있고 사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거예요. 부유물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태웠다는 거니까요. 시신을 태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혈흔만 네.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군에서 일단 첩보를 입수한 바로는 실종자를 사살한 이후에 이제 불에 태웠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악을 했었죠.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시간이 40여 분 정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북에서 온 통지문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또 하나 이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우리가 먼저 통지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온 건데 네. 그렇게 늦게 온 건 아니에요. 빨리 온 것 같죠? 그렇죠. 예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군 통신선이 모두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지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통지문에서 빨리 온 건 이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 함께 있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들은 책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통지문을 보면 사고가 들어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1시경에 청와대 관계장관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자 회의가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제 녹화 연설입니다. 이게 15일 날 녹화해서 이미 유엔으로 넘어간 건데 그게 방송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 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이건 아마 그 전에 첩보 보고는 있었고요. 첩보 보고한 이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께 대면 보고했고 대통령이 사실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리라고 그래서 이제 1시 30분에 국방부가 실종 사실을 공개를 했고 생산을 단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좀 사실관계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대통령께 대면 보고한 이후에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공개를 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이 정부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통지문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상당히 전례를 봤을 때 이례적으로 거의 아주 즉각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아마 이제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얘기가 됐고 있습니다만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일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이제 그 아주 반인륜적인 만행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모든 걸 고려해서 이렇게 빨리 통지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발견 당시 정황 그리고 그 이후에 5시간 정도의 상황을 전해왔는데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군이 밝힌 것과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나 이제 첩보 자산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그런 사실을 저희들은 뭐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런 과정도 자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고 이제 북한의 통지문을 볼 때 이제 그 과정도 이제 이렇게 뭐 쓰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요. 이것은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나중에 책임 회피와 정당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거 물을 때 어떤 조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임 회피라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 책임 그렇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이 이제 파악하고 확인한 것은 분명히 이제 그 부유물에 있는 우리 이제 사격을 하고 또 사체까지 이제 태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 부담 이런 것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거를 빼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밝히는 입장하고 북한이 보내온 입장이 이제 상충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더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그 현재 이제 사체가 바다에 이제 유기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동으로라도 빨리 그럼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통지문 자체도 보면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면은 그분의 실종된 그분의 어떤 사체를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혹시 국회 국방이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어제 저희들 이제 여야 합의로 강력하게 이제 그 만행에 대한 어떤 규탄, 그다음에 엄중한 처벌, 사과 이런 걸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도 사실관계나 책임 소재를 규명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홍철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예. 해역에서 뭐 시신을 찾는다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역에서 시신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재 그 무궁화 10호라고 하죠. 네. 어업 지도선에 직접 승선을 해서 해경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어업 지도선에서 이분이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월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수색하기 위해서 해경이 직접 여기에 승선을 해가지고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사관 3명이 수사를 했고 오늘도 지금 승선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궁화 10호에 승선했던 승선원들은 지금 현재 다 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CCTV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분이 어떤 동선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는 부분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실종 공무원에 대한 시신 찾는 작업도 지금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 4척을 투여를 해서 거기서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종 공무원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는 공무원 금융보험이라든지 계좌, 그러니까 실종된 공무원의 금융 계좌라든지 아니면 보험 계좌, 휴대전화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왜 이분이 실족을 한 건지 아니면 월북을 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측이 우리한테 보내온 통지문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양국 정상 간에 교환했던 서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대화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후에 뭐 시신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